잘생긴 한 분이 나왔죠? 한 명이. 아 감사합니다. 이해가 나왔네요. 뭐다 읽기보다도 여러분들 용어를 다 아세요? 제가 썼던 여기 그 아동의 조기 성애화 이런 나오시나? 예, 그러겠습니다. 네, 저기 저는 다른 말보다도 제 인사말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글로벌 성혁명, 젠더 이데올로기 용어조차 좀 생소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 전 검은 글씨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서울 중심의 일부 활동가들의 영향에 의지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면 이번 포럼으로 우리 운동의 영향이 지방가로 확산되며 더욱 단단한 연대를 만드는 계기가 되는 역사적인 포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교과서 포럼을 국회에서는 많이 하고 서울에서 많이 하는데 지방에서 하는 건 제가 지방도 요새는 안 쓰더라고요. 지역에서 하는 건 좀 처음이에요. 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지역에서 하는 큰 의의가 있고요. 예, 여러분 이거 준비하려니까 뭐 제가 안 하고 뻔하죠. 그 안 해주는 뭐가 있냐면 이거 준비하라고 밤을 샌 분들이 많죠. 밤새서 자료 스캔 50 저거 스캔만 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스캔하고 만들고 PPT 만들고 그러려면 또 뭐도 필요합니까? 또 재정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인원 또 이렇게 오라고 막 소개해주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녹색 조끼 입으신 분 다시 한번 일어나주세요. 녹색 조끼. 네, 녹색 조끼 다 보이는데 다 나가셨네. 저 뒤에도 있고 예, 자원봉사자들 예, 빨리 일어나주세요. 시간 없습니다. 뒤에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역량 여기 샘플을 보여주시면 이제 붕어빠처럼 이제 뭐 6개 광역시부터 시작해갖고 240개 정도 시 지역에서 다 이거 포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출발할 테고요. 먼저 발제자로서 우리 그 양지수 우리 아이 지킴이 학부모연합의 그 총무님이신 분이 좋은데 아까 좀 이따 보니까 혼자서 1시간 전에 와서 연습하고 계셨어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처음 이런 자리면 처음일 텐데. 박수 드릴 때 우리 큰 용기 얻을 좀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안녕하세요. 발제를 맡은 양지숙입니다. 아산시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의 성교육 문제점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오늘 이 포럼을 위해 그동안 준비해온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생명과 학부모연합 주관으로 열린 교과서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에 저희가 참석을 했고 그 문제점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부터 아산시 학교별로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 어떤 출판사의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몇 학년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신학기라 교과서 구매하는데 다소 지체된 부분이 있었지만 구매한 교과서들을 가지고 저희 학부모들이 모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성과 관련된 단락들을 검토하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논의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외국의 학부모들은 젠더, 섹슈얼리티,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지향 이러한 것들을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놀랍게도 동성결혼까지 합법화된 캐나다나 미국, 호주 같은 나라에서 이러한 성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캐나다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성교육인데 성병과 에이즈 예방 시간에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노골적인 성교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캐나다 온타리오주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학교에서 자퇴시키거나 사립학교로 전학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2017년에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교육한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은 캘리포니아는 동성애가 굉장히 활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젠더나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 지향에 대한 교육이 2017년에서야 시작되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고 동성애 정책이 만연한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러한 개념을 가르친다고 학부모들이 정부를 향해 굉장히 반대하고 저항하는 것을 보며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2009년도 교육과정에 젠더와 성적 지향 등의 교육을 포함시켰습니다. 우리나라가 서구보다 성적으로 덜 개방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학교 공교육에 있어서는 오히려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훨씬 더 앞서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한 주에서는 1,100개 이상의 교회 목회자들이 이 급진적인 성교육 폐지 운동에 동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샌디에고에서도 학부모들이 이러한 성교육에 반대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었고, 또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700여 명의 학부모들이 성교육 시간에 자녀들을 빼낼 수 있도록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젠더 섹슈얼리티, 성적 지향을 교육하고 성을 권리로 교육하는 것에 학부모들이 반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젠더라는 개념은 저희가 개헌 반대 투쟁 때문에 알게 됐는데, 섹슈얼리티라는 용어는 무엇인가 네이버에서 찾아봤더니 성욕, 성의 대상, 성적인 매력, 성교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섹슈얼리티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성쾌박, 쾌락 추구 이러한 의미들이 섹슈얼리티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캐나다 학부모들이 저렇게 반대 투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금년도 2월에도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성교육 법안에 반대하여 학부모들이 반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섹슈얼라이제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것은 아이들이 성적 대상화, 성을 추종하는 아이들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순수한 시기의 아이들을 일찍부터 성적인 존재로 오염시키는 것이라서 반대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이용한 성교육을 학부모들이 반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낙태 업체가 학교에서 성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이 그림이 10살짜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성교육 교재라고 하는데, 그림으로 실제 성관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피임을 하고 성관계를 해도 피임 실패에 따른 임신을 하게 되고, 그 태아들을 낙태시키는 수요로 업체가 돈을 버는 구조 때문인지 낙태 업체가 학교에서 성교육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낙태를 합법화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성교육이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2월 캘리포니아에서도 학부모들은 성적 지향, 즉 동성애를 말하죠. 성 정체성, 그림을 이용한 다양한 성교육 등에 대단히 우려를 하며 자녀들의 등교 거부 투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산시 초등학교 보건 교과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산시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YBM 출판사 초등학교 5학년 보건 교재입니다. 그림을 통해 노골적인 성기와 성적 자극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고 이렇게까지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출판사 6학년 보건교과서는 남녀가 잠자리에서 성기가 삽입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출산 교육을 방지하여 여성의 성기와 명칭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대단히 수치심을 느끼며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YBM 보건교과서로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있는 초등학교가 17개로 조사됐는데, 여기에 해당된 학교로 보내는 자녀가 있는 어머님들은 학교로 확인 전화를 해보시고 교과서 교체를 요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들쌤 출판사의 교과서를 쓰는 것도 있는데, YBM 출판사에 비해 아이들에게 그림으로 시각적 자극을 덜 주는 교과서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에 보건교과서를 쓰지 않는다는 학교들도 있었고, 답변을 거부하거나 파악이 안 된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금년 3월달에 인천에서 동화사 출판사 보건교과서를 회수하는 소동이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YBM 출판사만큼이나 노골적이고 초등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성적인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산시 학부모들도 분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산시 중학교의 보건교과서를 보겠습니다. 중학교 보건교과서도 YBM 출판사의 교과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도 개정된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보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여자, 성별을 나타낼 때 쓰는 생물학적인 성, 섹스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을 남자, 여자로 가르치지 않고 젠더와 섹슈얼리티도 성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젠더라는 것은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을 말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섹슈얼리티라는 것도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신념, 성욕 이런 걸 의미하는 건데 어떻게 이런 걸 성이라고 교육할까요? 상당히 잘못 사용하고 있죠. 미국에서 젠더라고 성별을 쓸 때 섹스를 대체하는 용어로 사용할 때 쓰이지 지금 교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회 문화적으로 형성된 성을 성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학생들에게 용어를 주입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성차별을 극복하자는 방안에서 이슬람의 여성 차별 제도를 여성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성적 지향, 즉 동성애 차별 금지 필요성을 교육하면서 조선 시대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은 조선 시대가 아니고 대한민국 아닙니까?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을 보면 각 나라마다 동성애가 법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한국은 동성애를 처벌한 법이 존재한 적 없다라고 분류해 놓았습니다. 미국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된 게 2003년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동성애자들에게 더 좋은 환경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남녀의 신체 구조를 저렇게 디테일하고 노골적으로 교육하는 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YBN 출판사 교과서에는 학생들에게 자비를 하라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학생들에게 음란물을 보라고 권유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건강에도 좋지 않는데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불건전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2017년도에 대전에서 수업 중에 집단 자해행위를 했던 적이 있었죠. 이러한 일들이 저런 잘못된 교육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학생들에게 너희 때에는 성적 충동을 절제해야 돼 라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에게 성관계할 권리가 있다라고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과도한 피해 방법을 교육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그림을 이용해서 중학생들에게 피법에 대해 교육을 하는데 학생 때의 성관계는 소수의 일탈로 봐야 하는 문제임에도 이것을 아예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해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에이즈 예방교육의 감염 경로 부분을 보시면 남성 간 성행위가 빠져 있습니다. 작년도 의료진이 연구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 에이즈 감염 93%가 동성애 때문이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에이즈 예방교육이라면서 가장 핵심적인 동성 간의 성관계는 위험하다는 것을 빼놓았는데 이게 무슨 예방이 될까요? 동성애로 인한 위험성 문제는 없고 오히려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며 그것이 정상이라고 교육합니다. 그리고 보건 시간에 왜 학생들에게 위험한 성적 행동이 동성애와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성전환증을 옹호하는 교육을 시켜야 하는 건지도 의문입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동성애를 정상화하고 문제점을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 학생들이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동성애를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학생들이 동성애를 하다가 생긴 질병과 HIV 감염 때문에 상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교육이 학생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심지어 성매매까지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HIV 감염된 친구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래요. 정말 이게 우리 부모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라는 저 친구의 무너진 삶과 절망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동성애의 위험성을 교육받지 못한 학생들이 HIV에 감염되고 난 다음에 느끼는 절망감을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교육부와 교과서 출판사, 보건교육을 시켜야 하는 질병관리본부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90년대에는 중고등학생들의 에이즈 감염이 낮았던 것은 당시 동성애를 하다가 에이즈에 감염된 자들이 학교에 가서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고 교육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99년 동성애자 인권위원회대 대표가 교육부에다가 동성애를 하면 성병과 에이즈에 감염이 될 위험이 높다는 걸 삭제하라고 요구했는데 교육부가 이것을 받아들여 삭제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 당시 동성애 단체를 대리해서 교육부의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성병 감염의 위험성을 삭제하도록 한 변호사가 이석태, 진선미 변호사였다고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작년에 보면 여성가족부 장관도 되고 헌법재판관도 되고 해병대 인권자문위원도 되고 출세했지요. 청소년들이 에이즈에 빠뜨려 놓은 사람들이 이렇게 출세해도 되는 건가요? 또한 2003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인 동성애 음란 사이트에 청소년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정부에서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기준해서 삭제해버렸습니다. 이 이후부터 청소년들 HIV 감염이 10배 이상 증가했어요. 근데 당시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동성애물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이 맞다라고 판결했음에도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정부에서 강행해버린 거죠. 그 당시에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작년에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청소년 HIV 감염은 정부에 의한 인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육부, 질병관리본부, 국가인권위원회는 HIV에 감염된 청소년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YBN 출판사의 2015년 교육과정 보건교과서를 보면 역시 성을 섹스젠더, 섹슈얼리티로 잘못 가르치면서 성전환증에 해당하는 성정체성 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정체성 차별금지는 남자가 자기를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이나 샤워실도 쓰게 하라는 개념입니다. 또 노골적인 성기 그림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며 교과서에서 서울시 중학생들의 통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자위를 하는 중학생의 비율이 남학생은 11%, 여학생은 2%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교과서에서 자위 행위를 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동안 할 생각이 없었던 학생들을 이러한 성적 행위로 유혹하여 자위 행위를 하게끔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바람직한 것을 가르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는 것을 교육하는 수단이 됐다는 게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이성교재 단락에 성적 자기 결정권을 교육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자기가 스스로 성적인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학생 때 이성교재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결부지어 교육을 한다는 것은 벌써 중학생 간의 이성교제에 성관계를 해도 된다라는 걸 교과서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정상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중학생들에게 성관계는 성인이 될 때까지 보류해야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여 성관계할 권리가 있다라고 가르치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성관계에 노출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과도한 피임 교육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역시 2015년 교육과정에서도 청소년 에이즈 예방교육에서 실질적으로 93%를 차지하고 있는 동성 간 성행위, 동성애를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건전한 이성관계를 유지하여 무분별한 성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성 간의 성관계에서만 에이즈 감염이 생기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2015년 교육과정 YBN 출판사 중학교 보건교과서를 사용 중인 학교 명단입니다. 다음은 천재교육 2009년도 교육과정 교과서입니다. 여기서도 성을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로 잘못 가르치고 있고요.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는 할 권리라기보다는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라고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학생 시기에 적절한 접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이성관계에서도 성적인 접촉에 대해서 학생 때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대로 교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킨십 토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토론 과정을 교사가 적절히 지도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성 정체성에 혼돈을 초래할 양성성이라는 개념을 긍정적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그리고 양성평등의 예로 아빠들이 요리를 하고 엄마들이 자동차 수리를 하고 있는 극단적인 반대되는 예를 제시했는데 이것은 양성평등이 아니라 남녀 간의 역할을 구분하는 측면으로 봐야죠. 이런 것은 잘못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대 임신의 문제점에 대해서 적절히 교육하고 있었고요. 아이들에게 성관계할 권리를 강조하지 않고 낙태의 문제점도 거론하며 청소년 때의 성관계의 위험성을 적절히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피임 방법도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고요. 피임약의 위험성도 충분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병과 에이즈의 예방 교육은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천재교육 교과서는 YBN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중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자극을 주지 않으려는 특징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교육과정 보건교과서는 좀 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을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로 잘못 교육하고 있었고 남녀 생殖기를 그림으로 자세히 묘사하고 있었으며 중학생에게 도가지 맺힌 피임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관 수술이나 난관 수술이 중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일까요? 그리고 중학생이 피임약을 먹고 다니는 것을 정상적인 것처럼 가르치는데 이것은 성교육에 관한 교육기본법을 보며 건전한 성의식 함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성을 보호하고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학생들에게 성관계할 권리가 있으니 피임약을 먹고 다녀라는 이런 식의 교육을 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건전한 성의식인지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을 뿐더러 성교육 기본법 제17조의 사회 취지와도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성병과 에이즈 예방 교육이 대폭 축소되었는데요. 이것은 학생들이 성관계 하는데 경각심을 없애려고 하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들 정도로 의문시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동화사 출판사의 2015년 교육과정입니다. 여기에서도 성을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로 구분하고 있는데 상단의 성을 한자로 표기된 부분을 보시면 한자가 성품, 성자입니다. 성의 의미는 타고난 성별, 남자나 여자, 수컷과 암컷을 가리키는 한자인데 교과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섹슈얼리티니 사회의 문화적인 성, 젠더니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죠.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에서 성의 정의를 잘못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학생에게 성적 자기결정권, 즉 성관계 할 권리가 있다고 교육을 하면서 중학생의 선택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저것은 굉장히 잘못된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활동하시기에 보시면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하기라고 해서 행사하기를 가르치고 있죠. 권리를 행사한다. 청소년기에 이성친구와 어디까지 신체 접촉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식의 토론형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성교육 교재에도 학생 때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교과서가 더 심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학생들에게 성관계할 권리가 있다라고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걸 여럿이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난교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청소년 난교 파티 저런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권리 침해, 즉 인권 침해가 되는데
학생들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것이 있다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라도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저렇게 아이들을 타락시키는 교육을 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요즘 애들은 인터넷 때문에 성적으로 일찍이 개방됐다 생각을 했지 학교가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교과서를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피임 교육이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요.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 위험성을 교육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2015년 교육과정에서도 성병과 에이즈 예방 교육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리고 외부 강사를 불러서 성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었는데 교과서 내용대로 가르치기가 워낙 민망하니 보건 교과서들이 외부 강사들에게 교육을 위탁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성교육을 시키는 청소년 성문화 이런 단체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니 야동이니 이런 걸 가르치라고 요구하는 단체들이라 안전하지 않고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논란이 된 이 성교육도 외부 강사가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서울시에 있는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여학생들에게 남자 성기에 콘돔을 씌우는 실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청소년들에게 무엇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남녀 아이들을 불러다가 콘돔 씌우기 실습 교육을 서울에서 실시하는데 여기 아산에서도 외부 강사들이 저런 식의 성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부모들이 확인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기에는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한 것입니다.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교육한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이렇게까지 교육시킬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발제 시간이 한 25분 되지 한 30분이 좀 지났어요. 남은 양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 또 나왔는데 어떻게 좀 협조를 구해야 될 사안인지 사회자 입장에서 좀 마무리 발언을 하시고 차후에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저 듣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가 좀 한 저 정도 한 10분, 15분 이상 걸릴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이 고등부원은 좀 마무리 좀 발언해 주시고 다음 기회로 하는 게 어떨지 좀 10분 더 하시고 10분 늦게 끝나시면 되죠.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어요? 네. 아유, 너무 좋습니다. 한 1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보건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미래는 출판사 2009년 교육과정 보건 교과서입니다. 학생이 수업 중인 교실에서 자유행위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혼을 내지 않아요. 오히려 친절하게 화장실 가서 뒤처리하고 오라고 합니다. 저게 지금 정상적인 학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2017년 6월에 대전의 모 중학교에서 여자 선생님 수업 중에 10여 명의 남학생들이 집단으로 자유행위를 했던 뉴스 보셨습니까? 그것도 이런 행위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러한 사건들이 학교 안에서 자주 일어났었습니다. 저런 교과서의 문제 때문에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생일 선물로 성적 자기 결정과 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손을 한번 잡아봐도 돼가 아니라 더한 것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성관계 할 권리가 있다고 가르쳤으니까 남학생이 요구한다면 여학생이 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런 상황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고 봅니다. 학생 간의 성관계가 일반적인 것으로 제시된 피임 교육이 들어있고요. 지금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교복을 입고 성관계하는 그림이나 영화를 금지하고 있는데 학교 교과서에서는 버젓이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관계도 된다라고 중학교 때부터 주입을 시키니 도가 지나친 정관정제술 이러한 피임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도 사고를 치고 다니니까 실제로 서울에서 아이들에게 정관 수술을 시켰다라는 이러한 기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산에서도 아들을 둔 엄마들이 내 아들을 믿을 수 없으니 사고 치는 것보다 차라리 정관 수술을 시키겠다고 했던 엄마들이 있었는데 그럼 그 아이가 커서 가정을 꾸렸을 때
자녀를 못 낳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그건 그 아이의 복이라고 말을 하는 엄마가 있어서 뒷목을 잡았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에게 피임약을 사용하고 다니라는 걸 정상적인 것처럼 저런 식의 교육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이 무서워서 내 딸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초등학교 5학년 딸에게 피임약을 먹여서 학교 보내는 엄마도 있습니다. 진짜 제가 아는 4시까지만 잠궈 사용해야 됐다 그래서 좀 양해고 충분히 좀 인지를 했던 것 같아서 마무리 발언만 잠깐 하시고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집에는 고등학교 보건교과서가 사용 실태가 아닌 중학교 사용 실태로 잘못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점 사과 말씀을 드리며 지금 시간 관계상 보건교과서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마치게 되었는데 나눠드린 자료집에는 도덕과 윤리, 기술과정, 교과서 문제가 나와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죠? 네, 교과서도 그렇지만 저는 더 놀라운 게 발표를 너무 잘하셨어요. 야, 나 그래서 우리 사실 국회에서 할 때는 학부모가 떨어가지고 막 제가 저도 당황스러웠고 근데 되게 해가지고 당황스러웠는데 야, 춤을 끝내주네. 아마 전국으로 강의 다니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 60분, 90분이면 다 될 것 같아서 다른 지역 말고 야산 지역부터 부르셔서 교회별로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